이제 강의 진행할게요. 어저께 간략하게 한 번만 복습을 할게요. 이거를 여기다가만 살짝 내려볼게요.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할 때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폴리곤 모델링이죠. 이 폴리곤 모델링은 이렇게 폴리곤 삼각형이죠. 이 점 하나하고 점 두 개 해서 선, 엣지, 이 엣지 세 개가 모여서 면이 만들어지죠. 이 면이 폴리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기본 폴리곤이라는 거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사각형 폴리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삼각형 폴리곤이 기본인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사각형 기준으로 대부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 두 개가 사실은 이게 사각형 하나가 삼각형 두 개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폴리곤이 만들어지고 폴리곤 다음에 이제 엘레먼트. 전체적으로 메쉬가 되는 거예요. 이 메쉬가 나중에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폴리곤은 데이터가 가벼워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같은 데 쓰기가 좋죠.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넙스 방식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2D로 치면 벡터예요, 벡터. 이렇게 점과 점 사이로 이 조절점으로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얘네를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픽셀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우리가 비트맵 작업을 하는 거랑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듯이 3D도 폴리곤하고 넙스가 있다. 그래서 폴리곤은 말 그대로 이제 비트맵이죠. 이게 비트맵이랑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 뭐냐 벡터 이미지는 이제 넙스, 3D로 치면 넙스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넙스 같은 경우는 라이노 같은 거 있죠. 라이노 같은 3D 프로그램인데 그건 이제 제품 디자인 쪽 이런 데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이런 넙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제 게임 같은 데서 좀 쓰기가 까다롭죠.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쓰기는 쓰는데 좀 무거운 편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컬프팅. 스컬프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컬핑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로 조소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냐 우리 그 뭐냐 만화 웹툰 작가들 이렇게 보면 그 뭐죠? 그 타블렛 있죠, 타블렛. 우리 그 아이패드 같은 거 말고 그 이런 막 타블렛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화가 웹툰 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림 그릴 때 쓰는 거 그런 걸로 좀 작업을 합니다. 뭐 와콤이나 뭐 저기 뭐 휴이온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화면이 나오는 것도 있고 화면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런 그 스커프팅 이런 조소 같은 거를 작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강의 중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얘 확대해서 보면 얘도 다 이렇게 폴리곤이에요. 폴리곤. 얘가 엄청 무겁겠죠? 얘는 뭐 키야 뭐 몇백 개인데 얘는 지금 딱 봐도 몇백만 개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게임에서 바로 쓸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토폴로지를 해주는 거예요. 토폴로지. 이런 식으로. 이 툴을 사용해서 토폴로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최적화, 토폴로지는 최적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얘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얘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얘처럼. 이게 폴리곤 개수예요. 폴리곤 개수가 얘는 6272개, 얘는 600만 개가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눈속임.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며칠 아니,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죠. 그 뭐냐? 이렇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네. 아무튼 그 트리가트, 트리가트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손 있죠? 얘 손, 얘 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트리가트처럼 이렇게 토폴로지 해가지고 최적화해서 눈속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업하고 로우 폴리곤 말 그대로 폴리곤 수가 적은 거, 하이 폴리곤, 폴리곤 수가 많은 거. 이게 막 딱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디테일에 따라 어떤 오브젝트인 거에 따라 얘가 폴리곤이 조밀한 거랑 아닌 거랑 그런 걸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로우 폴리곤, 하이 폴리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중간 정도 되겠다 그러면 미드 폴리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딱 개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로우 폴리곤으로 작업할지 하이 폴리곤으로 작업할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작업하냐 애초에 뭐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는 하드 서페이스잖아요. 하드 서페이스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 피부나 나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피부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오가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가닉을 할 때 이 지브러시를 사용하면 편하겠죠. 이렇게 이런 걸로 표현하고 토폴로지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하드 서페이스, 요게 오가닉. 요거는 좀 반반 섞여 있어요. 요런 거는 오가닉. 이런 돌 같은 거. 요런 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하드 서페이스.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제 뭐냐? 이제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 예를 들어서 막 병원이라는 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병원이라는 레벨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런 뭐 병원에 뭐 뭐 엑스레이 기계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의자 있고 책상 있고 뭐 또 병원 침대가 있고 휠체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개개 하나의 객체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그렇게 작업한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어떤 걸 만들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델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형태만 따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일 실사에 가깝게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 뭐냐 그 다음에 토폴로지를 하고 이 토폴로지는 이제 최적화 과정이죠. 최적화 과정이 끝나고 UV 맵을 만드는 거죠. UV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재단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렇게 재단을 해준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주사위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 숫자 1 넣고 2 넣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오브젝트에다가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숫자 1, 2 이렇게 넣고 다시 이걸 붙인다고 치면은 여기에 붙어갖고 들어가겠죠. UV가. 이렇게 해서 UV 좌표라는 게 있는데 그 UV 좌표에 맞춰서 텍스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텍스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과물 나오고 뭐 추가적으로 뭐 좀 애니메이션을 넣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저께 맥스를 좀 다뤄봤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이거 하고 이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좀 간단한 거 먼저 맛보기로 좀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포클로즈하고 그다음에 뭐 텍스처 작업까지 한번 맛보기로 조금씩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맥스를 키시고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은 저희가 호리병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쉘이라는 명령어하고 태퍼 그다음에 FFD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맥스 키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이 너무 좀 답답해서 화면을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 화면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냐면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 쳐지죠.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Alt W 있죠. Alt W. Alt W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셔도 돼요. 나 이걸로 하고 싶다. 이걸로 하고 싶다. 여기 눌러서 이게 추가되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프론트 뷰, 탑뷰. 일단 탑뷰는 키보드 T키 있죠? T키 눌러가지고 어, T키 누른 다음에 탑뷰에서 이거 잠깐만 내릴게요. 탑뷰에서 일단은 실린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실린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만들어지죠. 왜 이거를 탑뷰에서 하냐면 봐봐요. 왜 탑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만약에 프론트뷰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럼 눕혀져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탑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탑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F3번하고 F4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얘가 좀 색깔이 좀 불편하죠. 그럴 때는 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선택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보기 편한 걸로 하신 다음에 이 그리드 마음에 안 든다. 좀 거슬린다. 그러면 G키 눌러가지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개수를 일단은 하나로 줄일게요. 하나로 줄이고 이것도 한 8개만.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터보 스무스라 해가지고 면을 더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막 처음부터 아 나 둥글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터보 스무스 하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8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밑으로는 조금 너무 적고 그래서 8개 8개 정도 세그먼트 맞춰가지고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은 이렇게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길게 쭉 만들어주고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볼게요. 쭉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고 여기 이렇게 곡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곡선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어 일단은 여기 개수를 좀 넉넉하게 한 10개 정도? 한 20개 하고 이걸 조금만 더 넣을게요.
됐죠? 이렇게 하고 한 20개 정도 넉넉하게. 이걸 왜 주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변형을 할 때 둥글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개수가 적으면 각져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창 거기서 맨 밑에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뭐죠? 일단은 FFD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어에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여기 FFD 있죠? FFD 우리는 4로 해볼게요. 4 곱하기 4. 이거는 어떤 게, 이 개수가 뭐냐면 이 조절점 개수예요. 조절점 개수. 조절점이 얘는 두 개죠. 그래서 두 개고 만약에 여기 나는 세 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나는 네 개, 네 개. 조절점이 네 개씩 있는 거죠. 아니면 나 같은 경우 좀 임의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FFD 박스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셋 넘버 있죠. 여기서 임의로 내가 숫자를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난 10개, 어이구 410개면 너무 많죠. 10개씩. 그러면 어떤 거야? 내가 임의로 맞춰가지고 기준이 바뀌죠. 근데 이렇게 많으면 조절하기 오히려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4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 포인트 있죠? 얘 클릭하시고 여기 하살표 있죠? 얘 하살표 선택하고 컨트롤 포인트 있어요. 이 컨트롤 포인트 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어떤가요? 선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좀 부피를 일관성 있게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 애들만 잡아서 선택하고 R키 스케일이죠. W, Q는 그냥 일반 셀렉트 오브젝트라 해가지고 선택만 할 수 있는 거고요. W, move, 그 다음에 rotate, 스케일, Q, W, E, R, Q, W, E, 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스케일의 기준어예요. 이거는 move, 이거는 rotate. 그래서 스케일로 바꾸신 다음에 스케일로 왜 바꾸냐? 이렇게 부피를 늘려야 되니까 보시면 스케일을 늘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케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벌써 뭔가 좀 나오죠. 일단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안 보이죠? 지금 조절점이? 그러면 F3번 눌러가지고 투명하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한번 조절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케일로 하면 안 되겠죠. 스케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스케일로 이걸 자꾸 올린다 해도 얘네들 이 점의 위치가 Y축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스케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브로 바꿔야 돼요. 무브로 해서 바꿔서 이렇게 쭉 늘어보죠. 무브 Y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잡고 한번 스케일 다시 조절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는 잡고 스케일로. 얼추 느낌 나왔죠? 그 다음에 얘를 이 상태에서 일단은 다시 에디터블 폴리화 시켜주세요. 폴리화. 어떤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위에 있던 애들까지 다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 FFD를 다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다 됐을 때 에디터블 폴리아 시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미리 에디터블 폴리아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겠죠. 뭐 컨트롤 Z로 해서 돌리면 되는데 그거는 그 전 작업 그 이전에 했던 작업들은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네? 일단 위에 뚜껑이 필요가 없어요. 뚜껑이 필요 없고 뚜껑이랑 여기 폴리곤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폴리곤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러면 내가 폴리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폴리곤을 선택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지워줄게요. 지워졌죠? 그리고 얘가 좀 넓죠? 밑에가 넓으니까 얘는 조금만 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일단 밑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보더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브에서 Z축으로 Shift 누르면 익스트루드예요.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뭐죠? 면이 추가되면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약간 이 정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가 저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고 이렇게 무브로 살짝만 해줄게요. 그리고 좀 모양이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얘 보시면 두께가 있죠, 두께. 이 두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두께. 두께를 어떻게 만드냐면, 보시면, 일단 이 상태에서 명령어예요. 명령어에서 쉘, S 눌러서 쉘 찾아볼 수 있죠. 쉘 찾아가지고,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두께를 늘릴 거냐, 아니면 안쪽으로 늘릴 거냐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두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두께 잡아주시면 어떤가요? 네, 두께가 만들어졌죠? 조금만 더 내릴까요? 이렇게 하시고 에디터블 폴리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FFD 배웠죠? 쉘 배웠고 스태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명령어인데 이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스태퍼는 이 사다리꼴 있죠? 이 사다리꼴로 이렇게 뭔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 완성하고 나서 좀 뭔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변형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꼴로 사용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사다리꼴은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한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에디터블 플레이 하시고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뚫려 있죠? 이럴 때는 얘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줄 때는 보시면 일단은 얘네를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에 모두 지워주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뚫려 있죠? 뚫려 있죠? 여기 밑에 거 모두 잡고 그냥 익스트루드 해서 여기 닿지 않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R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맨 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콜랩스 얘를 해주시면 합쳐지죠? 그럼 어떤가요? 호박 완성됐죠? 그리고 이것도 됐죠?
네요. 근데 어저께 배운 것 중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하드 엣지하고 소프트 엣지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게 보면 어떤가요? 얘네는 부드러운데 여긴 딱딱 떨어졌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실린더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 새로 만들어지기 직전인 애들은 막 만들었던 애들은 그대로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추가로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면이 생성된 거죠. 그 면이 생성된 애들이 이렇게 스모싱 그룹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하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뭐 이렇게 천천히 잡아가지고 뭐 여기 보시면 내려가지고 보시면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스모싱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 하나로 통일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몇 개 막 나눠져 있죠? 그냥 모두 지워버리고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완성됐죠? 만약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기 테두리 부분을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얘네 잡아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어떤 거예요? 익스트루드 해도 되겠죠? 익스트루드 이렇게 익스트루드는 면을 생성하면서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로 한번 해볼까요? 익스트루드 여기 보시면 로컬로 해야 돼요. 로컬. 그 다음에 됐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조절해가지고 이걸로 조절해야되요 이거는 이제 바이폴리곤이라 해서 그냥 안 붙어서 나오는 거고 로컬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좀 기울어졌죠? 이거 살짝 올릴게요. 올리고 여기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얘가 굳이 면이 없어도 되잖아요. 여기 면이 굳이 나눠질 필요가 없잖아요. 평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엣지인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루프로 잡으셔야 되고 아니면 어떤가요? 얘 하나 선택하고 루프로 하면 어떤가요? 루프. 이 루프라는 거는 얘를 만약에 클릭하시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인 선들을 싹 다 잡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루프 잡고 얘를 만약에 루프 잡은 상태에서 얘 선을 지우고 싶다고 벨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나요? 벨키를 눌러버리면 이 선하고 닿아 있는 면들까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제가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싹 지워지죠. 이 선들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선만 없애고 싶다. 이럴 때는 컨트롤 백스페이스 있죠. 저희 엔터키 위에 그 우리 뭐 문자나 이런 거 쓸 때 지워주는 거.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 어떤 거예요? 면은 살아있고 그 선들만 사라지게 해줘요. 보시면 버텍스도 사라졌죠. 근데 만약에 봐봐요. 여기서 그냥 백스페이스만 하잖아요. 또 이러면 근데 이거 선은 사라졌어요. 컨트롤 키를 안 하고 백스페이스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은 사라졌는데 왜 버텍스 한번 볼까요? 어떤 거예요? 버텍스가 지금 남아있죠. 이 버텍스가 살아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불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일일이 지워줄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이 선인 상태에서 컨트롤 백스페이스에서 버텍스까지 싹 다 없애주는 거예요. 가지고 없애주시고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Alt X 누르면 반투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구분 못 하잖아요. 안에 뭐가 뚫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Alt X를 눌러가지고 반투명으로 보시면 약간 구분되죠.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하나 덜 막혀 있죠? 여기까지 막아줘야 돼요,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 뚫려 있어요. 요거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컨트롤 뭐냐 무브하고 스케일, 로테이트 이런 거 사용해서 시프트 누르면서 익스트루드 사용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제 제대로 완성이 됐죠. 얘 다시 좀 돌리고 싶다. 그럼 Alt X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일단 저장을 해놓을게요. 바탕화면. 일단은 호리병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일단은 만들고. 근데 뭔가 저희는 깔끔하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고 싶은데 얘는 보시면 너무 각져 있죠. 그래서 이 각져 있는 거를 보면 위에서 봐도 좀 각져 있죠. 이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면을 이게 균일하게 쪼개주면 되잖아요. 보시면 이게 모디파이어에서 터보 스무스 쭉 내리셔가지고 찾으셔야 되고 아니면 T 눌러서 좀 쉽게 찾을 수 있죠. 터보 스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해보면 어떤가요? 균일하게 하나씩 더 쪼개져 버렸죠. 이걸 더 올리면 더 완벽하게 쪼개지죠. 됐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터보 스무스는 어떤가요? 여기가 좀 나는 각져 있고 싶은데 각져야 되는데 터보 스무스를 해버리게 되면 균일하게 다 쪼개버리기 때문에 어떤가요? 부드럽게 처리가 돼버리죠. 얘를 없다고 치면 각져야 되는데 얘도 균일하게 쪼개버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를 꺼놓고 잠깐 꺼놓을게요. 꺼놓고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얘 사이에다가 얘 잡았죠? 가지고 챔퍼를 한번 넣어볼게요. 챔퍼라는 거는 선을 보시면 두 줄로 바꿔준다 했죠? 두 줄, 세 줄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개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챔퍼를 가지고 얇게 가깝게 이렇게 이게 0으로 하면 두 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냥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 폭을 좀 가깝게 해서 챔퍼링이라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챔퍼링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챔퍼를 잡아주는 거예요. 챔퍼를 잡아서 잡았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고 이걸 항상 뭐 하고 나서 아까 만약에 우리 엣지에 있었잖아요. 얘 선택한 다음에 끝나면 이거 항상 꺼줘야 돼요. 안 꺼지고 위로 올라가면 얘가 선택한 상태에서만 그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 항상 꺼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얘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아까하고 많이 차이 나요. 각이 져 보이죠? 이 챔퍼가 잡아주면서 어떤가요? 이런 애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형태가. 형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엣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각을 줘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쪽도 좀 각을 주고 싶고 이쪽도 각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도 좀 각이 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그래서 얘도 똑같이 챔퍼를 줘서 아까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값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끄고 올라갈게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건 지금 어떤 문제냐면 제가 선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봐볼까요? 잘못 선택했죠? 이게 추가적으로 선택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잡고 호버 스무스.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연은 좀 이게 너무 둥글지 말고 이건 둥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덜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얘네 잡고 챔퍼를 하는데 이 챔퍼의 폭을 살짝 넓게 해서 이 정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한 다음에 해볼까요? 어떤 거예요? 뭔가 각은 져 보이는데 좀 얘보다는 덜 날카롭죠? 티가 안 나나요? 요 밑에는 약간 티가 나죠? 좀덜 날카롭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우리가 어떤가요? 너무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됐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줄일게요. 이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는 FFD를 또 써도 되는 거예요. FFD 딱 써가지고 이것도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숫자키 그냥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얘를 바꿔야 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누르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숫자키 1번 눌러가지고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모양을 바꿔줄 수 있겠죠. 아니면 좀 4개는 좀 부족하다. 4개는 부족하니까 어, FFD 박스에서 6개로 할까요? 그리고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조금씩 바꿔줄 수 있겠죠. 만약에 얘를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무브로 바꿔서 스케일 그리고 좀 모양을 임의로 좀 바꿀 수 있겠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는 에디 폴리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떤가요? 완성됐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거 다 이제 그 하시다가 집에서 각자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때 맥스로 저희가 지금 수업 중에 한 것들 있죠. 그것들을 모두 하시면서 계셔야 돼요. 이런 거. 3개. 이거 나중에 저희가 텍스처 작업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델링 단계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고 나서 저장을 해주세요. 집에서 뭐 각자 하셔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끼케야 뭐 1시간이면 다 하겠죠? 1시간도 안 걸려요. 솔직히 조금 능숙해지면. 근데 처음 하셔도 1시간이면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해주시고, 혹시 지금 하시다가 지금 궁금한 거 좀 없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좀 설명 좀 부탁한다. 다들 이해하시나요? 좀 이해 안 되는 거 없을까요? 이해 잘 되나요? 혹시 바닥 만드는 거요? 바닥 만드는 거, 잠깐만요. 음, 저는 바닥 만드는 것까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다 될라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 바닥 말하실 걸까요? 아니면 여기 말하실까요? 1번, 2번. 마이크 안 되셔도 뭐, 특별히 죄송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번이요? 네, 2번. 그러면, 잠깐만요. 예, 일단 터보스무스 끌게요. 여기 보시면, 지워졌다 치고, 여기 바닥이 없잖아요. 얘를 지금 보시면 뚫려 있잖아요. 보더. 보더. 보더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뚫려 있는 밴들 한 번에 선택해 주는 거예요. 올가미 같이. 가지고 딱 잡아줬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엣지로 전체 루프로 잡아도 돼요. 엣지 해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루프 있죠? 루프 기능 이걸로 잡는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거냐면 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얘를 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쫙 면을 만들어주세요. Shift 스케일. 이 스케일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얘 보시면 얘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쉽게 설명하려면 아이, 스케일이라는 거는 얘를 볼게요. 버텍스 있잖아요. 버텍스 지금 얘네들 있죠. 버텍스가 이렇게 둥글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둥글게 있는 애들을 다 선택했을 때, 이 가운데 지금 기즈모 있죠. 이 기즈모의 위치에, 이 기즈모의 위치에 얘네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 기즈모를 기준으로 스케일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즈모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스케일을 늘린다. 어떤가요? 늘렸다 줄였다 해볼게요. 바뀌죠. 늘어나서 줄었다. 그러면 만약에 X축으로 했다. 그럼 X축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죠. Y축. 근데 Z축은 안 될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은 Z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다 위치가 똑같아서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얘가 하나라도
하나라도 위치가 다른 상태에서 Z축을 하면 이제 그때는 변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Z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이 기준물 상태로 얘네들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보시면 이걸 잡아도 되고요. 이거는 전체 다 잡는 거예요. Z축, Y축, X축을 전부 다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고 아니면 나는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Y축하고 X축만 다루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면이 생성되는 건 아니죠. 당겨지는 거예요. 무브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접혀보세요. 뭔가 면이 만들어졌죠. 근데 보시면 약간 위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콜랩스를 해버리면 얘네들 점들이 있죠. 엣지 그 버텍스들이 콜랩스를 해버리면 걔네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면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어떤가요? 좀 각개져 보이죠? 그래서 얘를 딱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 그리고 지금 새로 생성된 애들은 지금 하드 엣지하고 소프트 엣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합쳐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터보 스무스를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고 템퍼 템퍼 해주시고 얘네가 조금 튀어나와서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선택하는데 자꾸 무브가 눌린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선택만 하고 싶을 때는 Q로 하시면 돼요. Q 그냥 셀렉트 모드 Q로 해서 선택하면 뭐 변화가 없죠. 아무리 막 다뤄도. 그리고 잡고 만약에 여기서 챔퍼를 하고 싶다. 또 챔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좀 둥글게 나중에 되겠죠. 터보 스무스 터보 스무스 이러면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네. 그래가지고 엔터 컨트롤리 그러면 끝났네요. 아 근데 우리가 하나 빼먹었네요. 이 가운데 뭐지? 어? 아 얘는 막아져 있네요. 막아져 있었네요. 상관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거 선택할 때도 잘못 선택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다 잡고 하거나 아니면 X축, Y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맞으니까요. 이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지금 53분이죠. 어, 10시 10시 지금 54분.
10시 4분까지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